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고 역사가 있다. 내 몸과 내 허기에 관해 고백을 하려 한다. 참 오래됐잖아요. 그렇지만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게 안 잊어버려져요. 나는 겪고 보고 듣고 당하고 이렇게 역사에 산 증언이 있는데도 아니라고 하고 거짓말 하는데 내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당하겠노 싶은 생각을 하면 참 잠이 안 와요. 43년 10월 달쯤 됐어요. 10월 달쯤 그때 5사람이 끌려갔거든. 밤에 끌려갔는 데가 몰랐는데 내지 알았어요. 대만 신죽 가미가지 부대로 갔어요. 45년 5월 15일 날 우리 사는 집에 폭탄 맞아가지고 거기 내려앉았고, 근데 내가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살아나왔어요. 피도 막 몸에서 흐르는데 그때 뭐 우리 만으로 하면 14살밖에 안 되거든. 끌려가서 당했는 그걸 생각하면 지금은 내 몸이 아니고 딴 몸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살지, 그 점을 생각하면 내 몸이 더러워요. 그래서 내가 모욕을 참 자주 해요. 하여튼 뭐 살이 멀다 하고 해요. 왜 그렇게 하게 됐나 하면 그때 그걸 씻어내려고 모욕하면서 울어요. 우리 집에서는 남자 형제가 6형제예요. 그래서 나 딸 하나뿐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그 말을 하겠어요?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앉아서 진상규명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해라 하는 걸 27년을 외치고 왔어요. 학생들이 만나면 울어요. 내가 너를 울려야 되나? 그래, 내가 너희들로 안 울리기 위해서는 내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 하는 게 더더욱 그때마저 다짐이 되더라고요. 내가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은데 안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잘 못 자요. 생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자면 3시간. 오늘 아침에도 내가 12시 잤는데 3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때부터 또 잘락하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도 지금에 내가 참 잘한다 하는 생각을 내 자부합니다. 내가 이렇게도록 오래 사니까 모든 것을 밝힐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 다 웃으면서 사는 세상, 소원이 그겁니다. 총알이 비 오듯 했어요. 도저히 못 가겠어. 그러니까 군인 대인데 저기 못 가면은 너는 아주 집에 못 가고 죽는다고. 여자라고
전쟁을 모른다면 되나요? 6.25 못 겪으셨어요? 내가 하고 얘기할 거예요. 6.25 웬만한 사람 어렸을 때도 겪었고 피랑 간 생각은 난대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기숙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7세요. 그때 17살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저는 17살에 참전한 이복순입니다. 그때는 공부하고 책 보고 그러고 있었죠. 꿈이 그냥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하는 꿈이죠. 그때도 뭐 음악을 전공하고 싶었어요. 시를 좋아하는 소녀였죠. 그래서 군에 들어갈 때 시집만 3권 가져갔으니까요. 바이런 시집하고 하이네하고 김소월의.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왔어요. 창가로 내다보니까 시골 사람들이 보따리 지고 또 어떤 사람은 소 끌고 그러고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 이튿날 시간표 싸가지고 그냥 나가는데 막 포가 떨어지는 거예요. 춘천 시내에. 폭탄 사방에 떨어지는 거는 많이 봤죠. 눈이 막 이렇게 딱 뛰어나온 여자도 보고요. 교육받을 때 폭탄 떨어지면 일어나서 도망가지 말고 귀하고 눈을 꼭 눌러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집은 폭격에 그냥 흔적도 없이 됐어요. 피난 가면서도 고생 많이 했어요. 배가 고파서 그냥 가다가 무 뽑아 먹고 배추 뽑아 먹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고추장을 가지고 나가서 피난 갈 때 그래 그거 고추장 찍어서 먹고, 방공호에서 숨어서 있으면서 너무나 눈물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피난 생활하다가 서울 수복되면서 이제 학교에 나갔어요. 육사단 7년대 장교 2명이 왔어요. 와서 학도병에 지원할 사람 손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손들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 4명 뽑으라고 그래서 그 교련 선생님이 4명을 뽑았죠. 지원순이, 유계옥, 유흥예, 또 정기숙. 시험 누나 붙을 수 있어서 가봐야 알지. 그리고 갔는데 시험을 치르고 신체 검사도 다 하고 뭐 그런데 시험지를 이제 순서대로 받아놓은 게 여성의 갈 길이었던 것 같아요. 여군을 뽑는 거니까 그 여성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다는 그런 트라우마를 했을 거예요. 문 열고 106번 불러서 왔습니다 했더니 어머나요, 일제히 키가 너무 작아서 150이 될까 말까였었거든요. 꼬마가 들어오니까 진짜 같지가 않고 이거 진짜 네가 쓴 거네요. 그러니까 종이하고 펜하고 내 이름을 딱 그냥 한문으로 그때 딱 써서 내놨더니 어머나 이거 어떻게 진짜네. 육군 1등병 이복순 구사단 고급붕안실에 면복고 왔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우리 부대에 이씨가 5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형제 맺자고 그러고 내가 막내 이가 이 동생이에요. 불침번. 그게 정말 난리예요. 남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몰랐어요. 이 깨쟁이가 졸리니까 20분은 돌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일 밤에 소해할 사람을 가서 깨우니 얘 나는 내일 불침번이야 왜 나를 깨우니? 근데 야 시계 봐 시계 다 돌려놨네. 웃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정훈부 최전방 뒤 가면서 안심하고 나오라고 이제 주민들 위해서 방송하고, 그리고 우리는 통일 노래 부르고 그렇게 쭉 북진했어요. 그냥 압록강까지 북진한 거예요. 그때 뭐 물 밀듯이 그냥 올라간 거예요. 한번 부르실 수 있어요? 다 잊어먹어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서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잘 안 되네요. 그 노래를 하면서 그냥 신났어요. 통일이 금방 오는 것 같았어요. 압록강에다 손도 담가보고 손도 씻어보고 서로 붙잡고 부둥켜 안고 그냥 뛰고 그랬어요. 그게 며칠 못 가서 중공군한테 습격당한 거죠. 그리고 후방에 가서 있는데 아유 우리 어머니가 나갔다 오시더니 야 구사단이 전멸했댄다. 그 소리 듣고 나니까 내가 막 가슴이 떨려서 빨리 가야겠다 하는 생각 나니까 우리 엄마가 안 보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막 울면서 내 다리를 붙잡고 못 가시게 하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집이 있는 게 낫지 않냐고. 아니 나 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됐는지 가야 한다고 막 고집을 부리고 어머니 우시는데 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빨래비누 있거든 한 장만 달라고. 그래서 빨래비누를 넣고 부대를 찾아가니까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군인들 얼굴이 아니에요. 며칠을 굶었는지 얼굴이 새까맣고 그래도 아유 너 왔다고 막 반가워서 우리는 끌어안고 그냥 울고 야 차순아 개순아 너희들 옷 벗어라 내가 빨아줄게. 나 다 났어. 집에 가서 약 잘 먹고 났으니까 걱정하지만 내가 미안해 너희들 고생해서 미안해 그랬더니 별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망부가줄게. 남자들 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샤워 목욕도 대강 하고 그 빨래는 내가 거기서 했어요. 여군한테 돌아갈 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남자들한테도 부분되는데 우리 과에는 한 자루예요. 저는 이제 과장님한테 배급 나온 거 그거를 차고 있었고 총은 한 방이라도 함부로 쓰지 말고 다 쏘고 내가 여기다 대고선 쏴서 죽을 것만 남겨놓을 그런 생각으로 있었어요. 너는 죽으면 보료로 잡히면 안 된다. 그래서 수류탄 주시고 저 골짜기로 올라가는데 중공군한테 습격당해가지고 총알이 비오듯 하는데 앞에서 쓰러지고 뒤에서 쓰러지고 해요. 죽은 척하고 엎드려 있었는데 이 머리 위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나 봐. 잠이 들었는데 밤중이야 새벽. 그런데 비가 그냥 억수같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10월 달인데. 그래서 너무 추워서 그냥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아침에 세수 좀 하려고 그 시골에 이런 개울이 흐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개울가에 갔더니 나보다 조금 나이 먹은 여자들이 거기서 세수하고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인사를 했죠. 학생인데 의용군으로 왔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못 모르고 나도 집이 춘천인데 학대병으로 왔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아우 자기는 함흥인데 인민군 의용군으로 왔던 거예요. 국군한테 포로됐다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해요. 그 여자가 그러면은 자기 부대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그 부대에 의무대에 의용군으로 국군 포로됐다가 이렇게 풀려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쟁 끝나면 자기네 집이 함흥인데 거기 있다가 집에 가라고 그렇게 의인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문초받고 하는데 그 여자가 얘기한 대로 답변하고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번씩 하는데 며칠을 거기 있는데 국군 포로는 무조건 나무에 묶어놓고 총알이 아까우니까 칼로 찢어 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난 차마 보지 못하고 그냥 나도 저렇게 되겠지 하는 생각에 그냥 밥도 못 먹고 떨고 그랬어요. 저녁이면 그렇게 회의 있고 막 노래하고 무대에서 그냥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또 제일 어리잖아요. 그때 이제 17살이니까. 그래 제일 앞에 세워요. 내가 인민군 노래를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때 들킬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그냥 입만 벌리고 그랬었어요. 저녁에 거기 할머니한테 옷 좀 달라고 부탁해가지고 거기서 옷을 얻어 입고 그리고 탈출했죠. 청평으로 해서 가평으로 해서 오는 도중에도 그 인민군 보초병한테 몇 번씩 잡혀가지고 문처받고 인민군 의용군으로 갔다가 지금 집에 돌아가는 거라 그렇게 거짓말하고 해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글쎄 그때 당시 나도 인민군 의용군으로 왔다고 착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중고등학생들이 사울인가 훈련받고 가서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낙동강 전선에서도 많은 군인이 죽었어요. 학생들이요. 제일 펴보지도 못한 학생에 우리 동기생 4명도 펴보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지금도 그 계곡의 끄트머리에 모래속에 파묻혀 있을 텐데 찾을 생각을 안 해요. 우리도 우리 바로 위에 오빠가 학도병으로 가서 전사했어요. 나는 오빠가 전사한 걸 알았어요. 학교 동창인데 동기생인데 한 번 길에서 만났는데 오빠가 전사했다고 날짜까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머니한테 얘기를 못 했어요. 늙으신 어머니 충격받을까 봐. 그래서 동생한테는 얘기했고 그래 어머니는 모르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친구도 2명이 못 왔어요. 넷 중에 2만 살아오고 2은 아직 소식 없어요. 다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서 그랬죠. 그런 건 나라에서 안 해주고 저희들끼리 그냥 장군들이고 똥장군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다시는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 생각하고 그게 아니었었는데. 외우고 계신 시가 있어요? 외우고 있는 시는 푸시킨의 생활이 그대로 서기더라도 멀지 않았기 보면 나름 어려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일순간에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 지나간 것은 언제나 그리워지는 것이려니. 십원을 벌어도 하루방, 100원을 벌어도 하루방 때 물들러만 벌고 그냥 밭 용시해도 그냥 하루방씩 통맥기. 나 그 식당 옆으로 그냥 쭉. 좀 절 오면 살리잖아. 나 혼자 살고 있으니. 나도 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때 힘든 어깨가? 어제 무럭무럭 왔어요. 아, 이를 들어서 들어오는 컵도 저 무사 사진 찍겸지. 먹을 때 안 읽은 날마. 86이라 예. 86. 읽지 않냐? 86 대가. 머리도 검엉하고. 응? 머리도 검엉하고 잘도 젊어 보여. 그건 약 먹었네. 아, 약 먹었수가 머리에. 우리 할망 어떤 그래, 식으로 뭐가 잘못해내 궁금해서 걸려간 왔는지. 신가해한 김에 4.3 사건에 뵙겠나니 네. 걸린 거 졌다. 우리 집이 백희집이 주게. 저 검질매연 좁할 검질매연 어몽손 신고현 집들이 가로라니까 배시하자 설하게 사람들이. 그 백희집은 고반들가 낮은 거지 우리 집이. 고반가 낮은 나 하는 말은 아이고 저 오빠네 저 성님네야 떠나서 걔랑 가심살 타니까 얘기. 그때 4.3이 막 그냥 한번 하면 다 죽일 때 얘기. 걔는 고반하잖아. 아이 떠나는 거는 걔는 이제 신경은 올로 잘잡아 들어오자 있냐게. 난 있다네. 아이고 신경하면서 영원아. 걔는 난리 요 소들이 하는 거 그저 반합을 게. 저 연락병이 톡심하잔 차에 톡식가자니 어딜 가는 거나 함덕 교두소에 가는 거라. 이북신경들이 막 그냥 그래 꽉 차고 한데 그래 심한 거나 총뿌리로 그냥 요대가 입이 그냥 총뿌리로 바락바그라니 걷질 못해 못삭들하자. 이거 하큰 거 어르가 박을 험지 지게불 주.
육지승계의 경월들에게 그 숨어간 사람들은 그냥 저편부대서 매소리가 가라 바로 그냥이 아이고 야 우리 낭기치는 소리죠. 사람 죽이는 소리가 그냥 그 사람들 막 새소리 하면 경 맞더라게 그걸 보고 눈이 까전 사라지냐 아이고 야 산에 간 고생은 고생들하고 에휴 우리 집 불도 안 켜 그냥 옷 걷어배놨어 옷 걷지도 그냥 들어갈 데가 없거든 또 우리가 뭐 제주도 아니야 태어난 이제 참 고방간 사는 게 산에 가서 뽑은 거라 영원 데까지 그냥 밥 썰도 오더니 아이고 하루방들 강었더니 강을 해온 거죠 그냥 그거 죽도 한직 써주고 밥도 한번 주고 이렇게 살았어 무슨 우리가 썰 갖다 주느냐 복도엔 썰 주느냐 안 줘? 그냥 저 옷도 없이 아이고 야야 걸바셨지 추웠겠다. 이제 나영 친구가 나보다 하나 위에게 그 성이 나는 헛게 아니구나 그 어른도 헛게 아니고 하나니 같이 버텨막 그 산에 간 우리 식단 안 보라니 죽이를 서라 나고 죽게 태어나니 안에 그 신기의 서북충님도 허전하는 게 아니하나 그냥 게 주안 죽이고 제주 처녀들 개인 죽은 사이 천님 안지 개인 수하구나 넘어가면 저 새끼들 죽여버리지 무슨 살리시냐 이 폭도 새끼 그 말이 어떤 가슴이 아픈디 에이. 그래도 이제 그 사람들 경고한 사람은 우리 많이 못 산다 이제는 살아가나 컸지 그 사람 아기들이나 나이 컸 시국을 못 만난 거라 누가 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시국을만 못 만난 거라 물질은 언제까지 했어요? 문제는 76거지 76가지. 응. 일난양아기도 공부시키지냐 1, 2, 4 공부시키지 개물질 하면 하얀 아기 아들 3개야 딸 3개 나나니 걔는 네 딸들은 니네도 가면이 아버지까지 살면이 사라진다 하루방에 임직해도 통장을 나손에 15부질 내지 할아버지한테 통 몇 개 10원을 벌어도 하루방 100원을 벌어도 하루방 그냥 물질로만 벌고 그냥 밭든 용치해도 그냥 할아버지 통 몇 개 무사. 어? 무사. 무사? 응. 무사? 하람 불쌍한 게 아,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다. 야, 군인강에 차 비행할 때는 우리 시어머니 홀로머니랑 돈 못 벌면 너네 가시한테 돈 행하라. 야야 바다가 물질러면 돈 벌어서 하루방 차 비행이나 보내내시. 할머니가 더 벌지 않았어요? 어? 물질행 할머니가 더 벌지 않아요? 아니? 나가. 그냥 조금 더 물질러면 벌었지. 뺨 한 번 안 맞으면 난 살았지. 그냥 살았어. 뺨 당연히 안 맞아야지. 이제 제가 살았어. 잘못해주다 그거이. 너 다리랑 하루방 주는데 하루랑 나 살다. 내가 길 몰라 그래. 나 길 몰라 그래. 나 교관만 막 아이들 막 웃더라. 너네 그 차삼이 씀씩한 거 들이로 용하지 나 옛날 고구들 다 불안가니 그 아삼들. 그게 더 재밌지. 에이 이 나들도. 모사 우리 막 걱정돼요. 우리가 뭐 할머니한테 나쁜 얘기 하고 된? 무슨 나쁜 얘기. 걔는 할머니 살아온 역사 고성은 역사지. 그러게 고생한 역사도 다 이거 고생은 역사지. 아이 야 어디 가니 복된 말도 못 간다. 비끄러워. 그 말은 무슨 말이라 하는 건 자랑하느니. 이거 오늘은 저저저 거라점 저게. 아니야 아니. 할머니 폭도 아니잖아. 나도 폭도 주지. 살이 간 고반 사람은 폭도 주지. 나 이름 적은 거 할까?
내 이름 적어야죠. 나 주라. 어디다 적지? 나 이제도 사진 찍일 나이. 30이요. 32. 31, 아니 30이요. 왔다 갔다 해? 30. 네. 에이야. 난 30에 아기 105개 낳는다. 아들이 귀합니까? 딸이 귀합니까? 아기 귀한거랑 컸땡이라. 놈들은 이 아들들 구별리더니 난 컸땡이라. 아들들 떠들고 우리 아버지 삼촌 여기 봐봐. 젊은 사람 안에 곱다고 올라앉아 이거 난 이리가 죽고 훨씬 예뻐. 여기 봐봐. 훨씬 예뻐. 훨씬 예뻐. 우리도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노조를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 차가 못 가고 썼는데 뭐 저렇게 맨날 데모나고 한다고. 생기와 건강 문제 등으로 노인 자살을 역시 오일시다 국가정부는 상대이다. 아유, 난 뭐 월급 뭐 이 정도 받았으면 됐는데 뭘 더 자꾸 요구를 하냐. 한치앗을 모르는 게 사람이라고. 노조 활동 이거 몰랐지.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지. 그때 한 달에 20만 원 벌었어. 서울 처음 와갖고 식당에 서빙하면서 그 식당에서 먹고 잤으니까. 보너스 준다고 해서 보너스도 안 주고 그래서 9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그리 받았어. 한 달 월급이? 월급이. 돈 한 푼 없이 서울에 왔으니까 돈만 어떻게 더 벌으려고 그것만 신경 썼지. 46만 원에서 한 달 월급이. 한 10시간 일했는가? 하루에. 직업 소개서를 제가 한번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있는 게 돈 벌어주는 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주를 보니까 아줌마를 딱 여군 스타일이래. 내 성격이 되게 맞다. 공주처럼 집에 있는 거는 아니고 돌아다닐 줄 아니까. 내 결혼을 원하지 않은 결혼을 했어. 식구라도 하나 덜 나고 날 시집을 보내버리고 나는 안 갈라 그러고 보낼라 그러고 그래 어거지로 시집을 갔잖아. 웃음을 잃어버렸다. 탄강촌이니까 주로 탄강. 그때는 뭐 남자가 최고다 하면서 매 의시되면서 이제 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폭력이 심하고 도저히 뭐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냥 서울로 도망온 거죠. 도회지라는 걸 처음 와봤어요. 돈벌이도 처음 해보고. 어떠셨어요? 딱 처음 그걸 하셨어요? 많이 울고 어디 가면 맨날 못 찾아다녀서 그 시골에 조용한 데 살다가 도대체 찾아다닐 수가 없어서 바깥에를 잘 못 나갔죠. 단체 손님 그때는 왜 다 결혼하면 갈비탕 주로 했잖아요. 요즘은 뭐 구루마에다 끌고 다니지만 전에는 다 이렇게 손으로 드러날라서 2층까지. 시골에서는 농사 그 조금 지어갖고 돈이 없으니까 들어간 게 삼선 본관을 들어간 거야. 청소에. 삼선 본관이라고 하면은 에이트들 담배 피고 암대도 버려놓고 커피 뽑아서 암대도 버려놓고 우리가 다 치우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내가 그 보너스 준다고 해서 보너스도 안 주고 그래서 치안본부를 또 옮겼어. 경찰청 가장 자리가 애가 묵은 때 찌서 더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세제를 발라갖고 그 밑을 깨끗이 해주고 차에서 아침에 버스에서 만나갖고 그래서 세브란스를 다닌다 그래. 그래서 그거는 월급이 얼마야? 그랬더니 월급이 우리보다 배로 받는 거야. 46만 원에서 한 달 월급이. 한 10시간 일했는가? 하루에. 돈 한 푼 없이 서울에 왔으니까 돈만 어떻게 더 벌으려고 그것만 신경 썼지. 술 주정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혼 소송 발라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혼해서 홀가분했죠. 뭐 어디 있어도 뭐 안 찾아올 게라 그 마음만 먹고 또 이혼하고 나서도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그래 나는 이렇게 이혼을 했으니까 나만 건들기만 건드려오라고. 그때는 조용하게 내려가더라고요. 청소 개통이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화장실 청소할 때가. 낙수를 1대1로 풀어가지고 해야 되지. 고객 탁 그 약이 독해 그거 써야 되지. 냄새 안 나게 해주기 때문에. 세브란스 가다 보니까 거기는 막 몇백 명이 되잖아요. 청소하는 사람들이. 김금선이는 거기서 왜 조금 무슨 뭐 언니가 농사 지어갖고 뭐 판다고 해갖고 사고 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됐고. 화접숙이 언니는 이제 또 이렇게 가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도 가서 부치기도 먹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많이 알아가지고 여행도 거기서 가는 걸 배웠어요.
신이 넘도록까지 그냥 용역해서 일을 했어. 이게 저기 하다가 보니까서는 세월이 그래 흘렀는데, 그러니까 그 63살이면 그건 퇴직을 해야 돼. 다 그것을 퇴직한 사람이 연대로 오더라고. 금순이, 순자 다 나랑. 그래서 연대로 왔지. 미화로 일하면서 이제 병원 아들한테는 손을 안 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일을 해야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하고 학생들 공부하는데 손걸 내주고 중앙도서관에 있다가 학술정보관에 새로 지어가지고 32개씩 아침 저녁으로 칠판 뚝 닦느라고 죽을 뻔했어. 처음에 노조가 딱 그 시작됐더라고. 한 1년 됐더라고. 노조 시작이. 노조가 한번 만들게 되게 힘들어. 그 회사에서 못 만들게 만들어. 이 골치 아프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노조를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 욕했지. 뭐 저렇게 맨날 데모나고 한다고.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이라고. 처음에 발단이 어떻게 됐냐면은 청소는 아줌마를 일시키는 소장이라는 사람이 바깥으로 딴 일을 시키는 거야. 자기네 뭐 가게 가서 뭘 해야 된다, 뭐 어디 가서 일을 청소를 해주고 와야 된다. 몇 년을 그렇게 지내왔대. 그게 아줌마들 생각에는 이제 그게 너무 불법이다, 너무 분하다 생각해갖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거든. 학생들 우리 편이 돼갖고 우리들을 도와주니까 학교에서 노조가 생긴 거예요. 전부 다 뭐 이 청소하는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미화들한테 왜 막 어떻게 그래 대해줄 수가 있냐고 막 그냥. 사장님과 사장 나발인가? 화장실 청소한 돈 받으러 왔어. 우리 고동신 행보도 아닌데 여자 경찰서가 왜 와? 그러면 사장을 우리 불러줘서 돈 주면 청소도 필요 없고 노동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노동청 그런 데를 많이 갔어. 노동청에 왜 가셨어요? 월급 노동자들 월급 올리라고. 진짜 적었어. 용역업체 월급이 정말 적었어. 우리 일하는 것 비해서는 싸우는 게 중요한 게 노동자 힘없는 노동자들은 그런 게 없으면 진짜 월급 안 올라. 걔들 용역회사 마음대로 막 월급도 띠먹고 조금 주고 월급을 작게 올려주려고 이제 거기는 그러고 저기 뭐 총장실 복도에서 살았고 거기서 자고 먹고 자고. 총장 만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만나기는요 살살 어디로 다 빠져나가고 뭐 못 만났죠. 우리 장부 두드리고 막 깡통 끌고 다니면서 온 천재 돌아다니고 막 그런 거 할 때가 재밌어. 저는 그냥 뒤에 있는 사람이어서 부끄럽고 아유 막 목소리도 그렇게 크지도 안 하고 투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힘이 나. 투쟁하는 것 자체가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게 차츰차츰 올라가고 뭐 130, 뭐 150, 그렇게 2년 전인가 그래 한 200석 탔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가지고 그래 월급을 많이 올려놨어요. 내가 불만을 방 안에서만 불만을 터뜨리면 누가 알아주나요? 그것도 여기 사람들하고 만남이 필요한 것 같고 남의 말도 좀 들어보고 서로 그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면은 좀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정년까지는 하고 싶었죠. 정년까지만 하고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 정년을 못 채우고 그만둔 거지. 아우 위암 3기를 하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내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유 그래갖고 그 달부터 그만둔 거죠. 그냥 있기 싫어서 그만두는 건 아닌데 이렇게 아파서 그만둔다니까 세상 다 사는 것 같지 뭐. 하점수기하고 금순이하고만 있더라고요. 생리와 건강 문제 등으로 노인 자살을 역시 5일시다 국가 평균은 3대2다. 그전에는 왜 저렇게 떠들어 쌌는가. 그랬더니 우리가 사회생활 하고 나서 이런 일 해보니까 참 눈이 띈 거죠, 눈이. 그럼도 못 그러면서 전철 타려고 나오면 뭐 집에 가만 계시지. 이 사회가 그래. 나이 먹은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 별로. 그런 게 노조 알바 노조가 있음으로써 그래도 노인애들 조금 이렇게 길을 살려주는 것 같아.
뭐 일자리고 뭐고 앞으로 이제 젊은이들도 똑같이 이런 생활을 해야 되니까 최저임금, 최저가, 노녀 일자리, 마련 기초연금, 자동 없이 지급 등 노녀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줘야 안 되겠냐고. 이건 안 말로 더 좋아. 요거는 어디 있었어요? 이거 끼를 줄 알아 돼지. 이거 조금 다 어디 있어? 순자 할머니 좀만. 아니 앉아서 이렇게만 해. 그냥 저기로 앉아 저기로. 네.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쌩쌩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서울까지 잘 오겠습니다. 제 삶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는 길을 가게 됐을까? 그 시작이 한진중공업 입사였는데요. 21살 때였습니다. 용접 기능사 자격증을 2급을 따고 현장에 배치받았을 땐 진짜 제 모든 소원을 다 이룬 것 같았었어요. 저는 18살 때부터 공장 생활을 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었거든요. 아마 제가 시내버스 안내항이나 신발 공장이나 보색 공장이나 신문 배달이나 우유 배달이나 이런 일들을 안 해봤으면 저는 조선소 노동을 하루도 못 견뎠을 거예요. 근데 가봐야 그냥 거기가 거기고 어쨌든 여기서는 버텨봐야 되겠다 이러고 현장에 배치를 받았는데, 처음에 훈련소에서 현장으로 배치받은 날 줬던 게 뭐였냐면 리어카 한 대와 삽이었습니다. 치구대 밑에 들어가서 똥을 치우러 합디다. 생똥을 리어카에 담아서 바다에 버렸습니다. 화장실이 없었어요. 식당도 없었습니다. 아예 다 없었으면 그냥 없나보다 할 텐데 관리직들은 있었습니다. 관리직들은 번듯한 식당도 있고 따뜻한 국도 먹고 통근버스 있었어요. 관리직들은 좌석이 있었습니다. 일요일도 없이 토요일도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어나면서 그 손잡이 하나를 잡고 졸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삶이 바뀌는지를 몰랐습니다. 지정 좌석제 없애주세요. 먼저 탄 사람이 앉을 수 있게 해주세요. 혹은 힘들게 일한 사람이 좌석에 앉게 해주세요. 아니면 통근버스를 늘려주세요. 5년을 똑같은 말을 해도 한마디도 안 통합니다. 노조가 있었으되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지 않는 어용노조였습니다. 노조 대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1등이라는 걸 해봤어요. 그때는 어용노조가 순진해가지고 자신들의 비리를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놨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도 몇 번을 돌아가시고 살아나시고 그 돈을 조합원들은 본 적도 없는데 도장은 다 찍혀있고 그 경조비 떼먹으려고 노조 간부라는 자들이 그런 짓을 했었습니다. 대의원 되자마자 그 전에 대의원 하던 놈들한테 그 돈 내놓으라고 쫓아다니고 결국 그 돈을 다 받아냈어요. 현장의 분위기가 웅성거려요. 그전에는 아저씨들 앉으면 여자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야, 통근버스가 어떻다, 뭐 작업복이 어떻다, 뭐 낙서가 진수기를 국회로 이런 낙서가 막 그걸 다 운명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바꿀 수 있다라는 희망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부서 이동을 시키더라고요. 대의원을 사퇴하래요. 내가 왜 사퇴합니까? 그러더니 어느 날 일하는데 나오라 그래서 나가니까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이 시커먼 보재기를 확 덮어 씌우더라고요. 그때 자주색 포니 자가용이었습니다. 내리니까 충성 소리가 들리고 어느 방에 들어가가지고 보자기를 벗기는데 보니까 방이 다 빨간 방이었습니다. 벽도 빨갛고 천정도 빨갛고 욕조 변기 세면기가 다 빨갰어요. 여기가 뭐 하는 데냐고 물으니 너 같은 빨갱이 잡는 데래요. 이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모른다. 그때마다 때리고. 그게 26살 때였어요. 그게 무단결근의 사유였어요. 거기를 3번을 갔다가도 저는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8개월 후에 대한민국에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톡하고 치니 옥하고 죽더라.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안진중공업 바로 문 앞에 살았습니다. 아저씨들이요, 그 집 앞에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진수가
저 집에 서울대학교 학생이 산대. 그렇게 본 적도 없는 청년이 저 집에 산다는 것만 해도 자랑이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끌려갔던 공간에서 8개월 만에 죽어서 나왔대요. 거기가 대공무실이었습니다. 그때는 살아있는 게 참 무거웠습니다. 그냥 삶 자체가요. 빚이었어요, 다. 그러고 해고가 됐죠. 너무 억울해가지고 김수환 추기경한테도 편지를 보내보고 제가 알고 있는 신문사마다 편지 다 보내보고 탄원서 다 보내보고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었습니다. 해고자가 그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판사님은 늘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도대체 뭘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거지? 저는 부산에 서면이라는 데가 있어서 서면에 무슨 법률 지원하는 데가 또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에 가니까 거기 이제 무료 노동법률 사무소가 있었거든요. 왜 항소를 안 했냐 그래서 항소가 뭐냐고 물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때. 그렇게 쫓겨난 공장을 저는 35년 동안 3번 들어가 봤습니다. 일하다가 와서 딱 선동을 하더라고. 나이 든 우리 고참들이 정말 그 선동함을 듣고 나면은 거의 오줌을 쌀 정도로 이렇게 몰입이 됐다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그대로 포해는 잘 못하잖아. 못하는 걸 다 했었거든. 이렇게 고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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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김진숙입니다. 고정하세요. 20년 전에 같이 해고됐던 이정식 형님, 박영재 형님이 복직할 때도 김진숙만은 안 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뭐냐면 김진숙 지도위원은 경총에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한진중공업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경제인들이 다 같이 들고 나서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종의 상징을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계속 만들어지는 상황인 거죠. 노조의 백기토항 이렇게 막 헤드라인으로 시커멓게 뽑아. 그때 하여튼 노동조합이 대단한 착각들을 했던 것 같아 그 이후에.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안 보인 거지. 아예 외면보다는 안 보인 거야. 이 사람들이 안중에도 없었던 거야 내가 볼 때. 그런 싸우는 현장마다 함께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자기는 정규직 노동자였던 어떤 상황에서 점점 노동자들의 처우가 안 좋아지는 걸 보고 자기 안에 빠져서 있기에는 그 상황들이 너무 눈앞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금속노조 부양지부에 황희라 동지라는 분이 계시는데 김진숙 지도위원이 그 맨바닥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조그만 방석 같은 걸 이렇게 하나 밀어줬던 그 기억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김진숙 지도위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렵거나 더 낮은 곳에 일하는 동지들, 비정규직, 또 일용직, 제대로 노동자라고 이름 불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현장에 계속 가서 연대하는 게 그분의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진중공업 85 크레인입니다. 그 김진숙 지도위원이 올라갔던 85 크레인이라는 공간은 2003년 김주익이라는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129일 동안 매달려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자리입니다. 목숨을 끊은 동료가 있던 자리에 다시 불어 올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 당시 올라갔던 상황이 186억인가의 흑자를 기록하고도 주주들은 돈을 벌어서 막 이윤을 나눠 갖는 상황인데 회사의 체질을 개선한다고 노동자를 잘라버리겠다고 말하던 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혀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트위터 같은 걸 한번 해보시라 라고 권유가 있어서 그 위해서 이제 트위터를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크레인 생활을 이렇게 기록해 내시거나 올리시면서 일종의 난장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러면서 희망버스라는 어떤 유례 없는 보기 드문 운동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여기는
끝에 분수대 광장이고요. 지금 저희는 김진숙 지도위원회 복직을 위해서 단식 농성 중이고요. 이쪽으로 굴려갖고 오세요. 제가 김지도님하고 개인적으로 뭐 특별히 무슨 인연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도착했을 때 희망버스를 조직했던 송경동 시인 말고는 다 처음 듣는 생소한 분들이었고, 우리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단식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희망의 연대를 모아가는 거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분은 늘 어려운 현장, 어려운 노동자들을 찾아다녔고, 오라고 하든 자신이 그 소식을 들으면 맨 먼저 몸이 달려갔던 분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복직이 갖는 의미는 어떤 한 노동자 개인의 복직이 아니라 이 땅에 불법적으로 잘못 자행된 모든 해고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거고, 그런 사회로 가는 기초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만큼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부산에서부터 걸어서 청와대까지 오겠다고 그 몸으로 지금 이 청와대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답니다. 뭘 또 친한 척하고 그래. 친한 척하는 거야. 아, 이거는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아우, 진짜. 친한 척해. 역겨워, 진짜. 나이 되게 역겨워. 가증스럽게요. 아무래도 내가 처음에는 3명이서 출발했는데 당일날 원동역에 도착했을 때 9명이 됐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게 뭐 30명, 70명, 뭐 200명, 250명 이렇게 됐었어요. 사실 지도연님이 26살에 해고됐었는데 저도 26살에 해고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한 1년 조금 넘게 투쟁하다가 결국은 복직도 못했고 사실은 투쟁을 마무리했는데, 지도연님이 만약에 이제 35년간의 해고 생활을 끝나고 복직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포기했던 꿈을 지도연님이 대신 이루는 것 같은 그런 좀 위안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원래 반골 기질이 좀 세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들한테 많이 개겼거든. 국민교육헌장 외우라 그러고 국기에 대한 맹세부터 시작하고 그런 어떤 억압적인 분위기들을 못 견뎌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많이 터졌지. 왜 35년 동안 김진숙만 복직을 안 시켰을까에 대해서 그 수백억짜리 크레인을, 그것도 무당이 지정해준 날짜에 3번에 걸쳐서 크레인을 해체를 해요. 그걸 고철로 팔아버린단 말이야. 몇십만 원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2개가 하던 일을 해야 되니까 사람도 2사람이 하다가 하나가 빠지면은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근데도 싫은 거야, 얘들은. 작업에 차질이 있거나 말거나 손해를 보거나 말거나 그거야말로 배임이잖아요, 그지? 그래가 8호 크레인을 없애버렸다니까? 8호 크레인도 그렇게 꼴보기 싫은데 김진숙은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그 얘기를 하려면 왜 내가 이렇게 싫을까. 그러다가도 한편 생각하면 또 쟤들이 마음이 이해도 돼. 이제 인생을 그럼 통틀어 봤을 때 세상을 불신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희망을 더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불신이 컸고, 저는 노동운동을 하면서 제 삶에도 그렇고 사회에도 그렇고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바꿀 수 있다는 단결된 힘으로. 그러니까 투쟁하는 만큼 세상이 바뀌어온 거는 사실인데, 그만큼 또 지배 집단들의 저항도 강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처벌법 같은 경우도 결국은 사용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바뀐 처벌이 아니라, 그게 이 사회의 현실인 거죠.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들한테도 그래서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존재들은 지워집니다. 다. 누구도 그들의 얘기를 대신해 주지 않아요. 선거 때 한 번씩 써먹을 뿐이지. 저는 청년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아예 인생의 시작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고 인생에서 제일 먼저 겪는 게 차별이어야 되니까 이건 굉장히 부당한 일이잖아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제가 그때 비정규직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부산역에서 노숙농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겨울에 농성을 하면서 이제 길 가는 시민들한테 선전물을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아이들, 자식들이 혹은 청년들이 비정규직이 됩니다. 이러는데 안 받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손이 시렵기도 하니까 이제 주머니에서 손을 안 빼기도 하지 마. 자기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 그 법안이 통과되고 젊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비정규직이 됐잖아요. 제가 해고장을 처음 받았을 때 눈앞이 캄캄했거든요. 그걸 2021년도에도 노동자들이 여전히 겪어야 된다는 현실들이 아프기도 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그때 꿈꿔왔던 세상을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계신 건지. 옛 동지잖아요. 저하고 같이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서 지도위원을 같이 했던 분이고, 그리고 86년도 그 민주화의 거리에서 최루탄을 같이 마셨던 분이고, 91년도 한진중공업의 노조위원장이었던 박창수 위원장이 안기부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을 때도 같이 싸웠던 분이고, 그리고 저의 해고가 부당했다고 말씀하셨던 분이고, 그분은 최고 권력의 위치에서 지금의 현실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신지 대답 없는 메아리겠지만 그냥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KTX 타고 오면 안 만나줄 것 같아서 걸어오는 거예요, 지금. 만나면 첫마디가 뭘까요?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라고 묻고 싶어요. 그냥 내 발로 나온 것도 아니고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검은 보자기에 덮어 씌운 채 끌려 나와서 못 들어간 게 35년입니다. 그래서는 80이 넘은 노인들께서 30년, 40년 전에 간첩 혐의로 재심을 신청을 하고 무죄 판결을 받고 우는,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거든요. 그냥 삶이거든요. 제가 청와대까지 걷고 있는 길에는 옛날 80년대 해고자들, 사마고무, 진양고무, 풍산금속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해고된 대우버스, 한국게이츠, 그 다음에 작년에 해고된 아시아나 KO, 코레일 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LG 트윈타워, 그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걸 보면서 이게 무슨 역사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연결이 기쁜 연결이어야 되는데 슬프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그렇게 없는 길을 만들어 왔던 사람들이고 거기서 또 희망을 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꾸역꾸역 걸어올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떡을 주는 사람도 만나고 물을 주는 사람도 만나고 꽃도 보고 돌뿌리에 채이기도 하고 지나가는 큰 차에 몸이 휘청거리기도 하고 눈길을 밟기도 하고 언덕길을 넘기도 하고 그냥 그러면서 꾸역꾸역 서울까지 올 거예요. 내 발로 나오고 싶어요. 난 인간이니까. 누군가에서 끌려 나오는,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발로 걸어 나오고 싶습니다.